안녕하세요. 플라바 DBS for MySQL 소개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플라바 DBS for MySQL이라는 LY 코퍼레이션의 MySQL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아키텍처와 기능들을 설명합니다. 이 세션은 LY 코퍼레이션은 MySQL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어떻게 발급받아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품은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며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플라바 DBS for MySQL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라인 플러스 클라우드 DBS MySQL 팀 강한솔입니다. 저는 사내에서는 위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하소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MySQL 엔지니어로 인턴을 마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열정이 확고해져서 2020년 11월 라인 플러스의 MySQL 엔지니어로 입사해 3년이 조금 넘게 MySQL 엔지니어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내에서 합병으로 인해 플라바로 인한 개발의 기회가 생겨서 약 1년 전부터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전향해 마찬가지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라바 DBS for MySQL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바는 LY 코퍼레이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름입니다. 플라바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Y 코퍼레이션 내에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편리한 프로덕트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바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 VM, 블록 스토리지와 같은 서버를 만들 수 있고 로드 밸런서를 만들 수도 있으며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발급받아 이들을 연결하는 구성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을 만들어 파일을 저장 및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발급받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S for MySQL은 플라바의 다른 프로덕트들과 마찬가지로 MySQL을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AWS의 RDB for MySQL 등과 같은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DBS for MySQL 또한 마찬가지로 클릭 몇 번만으로 전용 MySQL 클러스터를 발급받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DBS for MySQL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MySQL 클러스터 뒷단에 있는 실제 서버나 ACL, HA, 백업 등의 복잡한 요소들은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MySQL 클러스터를 발급받아 서비스에 이용하려고 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인프라팀, 데이터베이스 팀 등 다른 여러 팀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요청하고 그 요청들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지만 MySQL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플라바 DBS for MySQL의 경우 그러한 작업들이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고 사용하기 쉽게 웹 UI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전용 MySQL 클러스터를 발급받아 서비스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DBS for MySQL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쿠버네티스 또한 플라바의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인 플라바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특정 리소스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반복하는 작업인 리콘사일레이션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저희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SDK라는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명에 앞서서 쿠버네티스와 오퍼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은 특정 리소스의 실제 상태와 기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원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자동화된 컨트롤러를 통해서 실제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해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자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러가 특정 리소스를 관리하도록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동작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 확장을 위해 추가로 만들어진 리소스를 커스텀 리소스라고 부르고 리소스를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리콘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능 확장에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리소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원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종료되는 리콘사일 루프를 돌게 됩니다.
이때 리소스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 환경의 여러 외부 컴포넌트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DBS for MySQL의 아키텍처는 큰 파트로 나누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MySQL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DBS for MySQL의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 플레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플라바 쿠버네티스 엔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줄여서 FKE라고 부르는데요. 이 FKE 위에 저희가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이터 플레인을 원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D 플레인은 사용자들이 실제 이용하게 되는 플라바 서버와 플라바 LB, 플라바 DNS 등과 같은 실제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 플레인의 구성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FKE에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저희가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해 만든 컨트롤러들이 디플로이먼트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컨트롤러들이 각각 맡고 있는 커스텀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컨트롤러는 리소스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플라바의 API를 호출해 서버를 생성하기도 하고 DNS와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 이를 연결시키기도 하며 특정 MySQL 서버를 로드 밸런서에 인 혹은 아웃 시키는 등의 작업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C 플레인의 동작 과정을 MySQL 클러스터를 신규로 생성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서버가 생성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ySQL 클러스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MySQL 서비스라고 정의한 CR 단 하나만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MySQL 서비스 컨트롤러가 MySQL 서비스 CR에 기술된 내용을 보고 그에 맞는 MySQL 클러스터 CR을 생성하고 MySQL 클러스터 컨트롤러가 MySQL 클러스터 CR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MySQL 노드 CR을 생성하며 MySQL 노드 컨트롤러 또한 같은 흐름으로 서버 CR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서버 컨트롤러가 플라바의 API를 호출해 실제 서버가 생성되게 됩니다. 저희의 C 플레인은 이렇게 여러 컨트롤러들과 CR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플라바의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실제 리소스를 관리함으로써 커스텀 리소스를 원하는 형태, 즉 desired state로 만드는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D 플레인의 구성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DBS for MySQL의 기본 구성은 프라이머리 1개, 레플리카 1개로 총 2개의 MySQL 서버로 구성됩니다. 프라이머리는 읽기 및 쓰기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프라이머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레플리카가 스탠드바이로 추가 1개 구성됩니다. 스탠드바이는 프라이머리 장애 시 프라이머리로 승급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게 되고 동시에 백업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때 백업의 경우에는 플라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전혀 다른 리전으로 구성해서 재해 상황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HA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InnoDB 클러스터와 같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구성으로 이렇게 서버 단 2대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HA 솔루션을 위해서는 MySQL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구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MySQL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인 InnoDB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ySQL 서버가 최소 3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별도의 프록시 서버 또한 필요하여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C 플레인의 컨트롤러가 MySQL의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MySQL 클러스터의 HA를 책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시스템의 복잡도를 낮추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며 클라우드 전체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원할 경우에는 읽기 분산을 위해서 리드 레플리카 그룹이라는 구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프라이머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MySQL 서버들 또한 프라이머리의 후보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MySQL 클러스터를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추가하여 무수히 많은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버
DNS, 로드 밸런서 등의 모든 구성 요소는 플라바의 제품을 API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DBS for MySQL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프로덕트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HA 방식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HA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플레인의 모든 서버에서는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가 데몬의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는 리콘사일 과정 중 MySQL 서버에 헬스 체크를 진행해 서버가 정상 상태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HA 컨트롤러와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는 각자 담당하는 CR들을 와치하고 있습니다. 와치는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리소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리콘사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CR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 CR에 생기는 변화가 다른 C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CR들을 컨트롤러들의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프라이머리의 MySQL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가 진행하는 헬스 체크가 문제가 발생하면 D플레인의 MySQL 서버에서 동작 중인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가 이 상황을 인지해 CR을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는 연관된 여러 CR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HA 컨트롤러가 알게 됩니다. 담당하는 CR의 업데이트 이벤트를 받은 HA 컨트롤러는 프라이머리 노드가 정말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인지 한 차례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선출해서 그 정보를 클러스터 내의 모든 MySQL 서버들에 관련된 CR에 각각 작성하여 알리고 DNS가 가리키는 엔드포인트를 신규 프라이머리 IP로 수정합니다. 이때 서비스에서는 엔드포인트가 변경되면 순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CR의 업데이트 이벤트를 받은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는 프라이머리 변경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프라이머리가 된 경우에는 복제 연결을 끊고 리드 온리를 해제하여 서비스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만약 프라이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복제 연결을 새로 선출된 프라이머리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서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자동으로 서버를 재시작하는 등의 복구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플라바 DBS for MySQL은 이러한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복잡도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플라바 전체 자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서버 자체가 다운이 되어서 MySQL 스테이트 컨트롤러가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같은 구조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D플레인의 서버에서 서버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있고 C플레인의 서버 체커 컨트롤러가 D플레인의 서버 컨트롤러에게 API 호출을 통해서 서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만약 프라이머리의 서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C플레인의 서버 체커 컨트롤러가 API 호출에 실패하게 되고 관리하는 CR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관된 여러 CR들을 거쳐서 이 정보가 HA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CR까지 전달되게 되고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HA 컨트롤러가 페일오버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 세션에서 공유드린 DBS for MySQL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위와 같을 것 같습니다. 플라바 DBS for MySQL은 플라바에서 제공 중인 MySQL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이고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자신만의 MySQL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와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해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C플레인은 FKE로 D플레인은 플라바의 EA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HA 시스템을 통해 단순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플라바 DBS for MySQL의 아키텍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플라바 DBS for MySQL에 대한 설명을 소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DBS 팀의 홍소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6월에 란플러스 입사했고 지금까지 베란다 마이저 서비스와 플라바 DBF4 마이저 서비스를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한솔님이 플라바 DBF4 마이저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잘 설명드렸고 저는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저희 플라바 DBF4 마이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연성, 고가용성, 보안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희 플라바 DBF4 마이저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입니다. 일단 서포트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라바 DBF4 마이저에서는 서비스를 생성할 때 최신 MySQL 버전 8.0 그리고 8.4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타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버 타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서버 타입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 에셋 제공하여 3개의 에셋에 걸친 고가용성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 API 통해서 손쉬운 시스템 관리 통합이 가능하며 다른 외부 시스템들도 저희 플라바 DBF4 MySQL 서비스를 API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링입니다. 플렉시블 스케일링 옵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라바 DBF4 MySQL 서비스에서는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 구성에 프라이머리 노드와 스탠바이 노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read 레플리카 그룹도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레플리카 그룹에 있는 레플리카 노드 개수도 조절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는 노드 컨피그레이션 통해서 서버 스펙도 언제나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저희 플라바 DBF4 MySQL에서는 리소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노드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최적화를 위해 리소스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igh Availability입니다. 이번에는 그 Built-in HA와 Maintenance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듯이 저희 플라바 DBF4 MySQL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노드와 스탠바이 노드를 구성하고 read 레플리카 그룹도 원하시면 언제나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다운되면 자동적으로 페일오버를 발생해서 신규 프라이머리 노드를 선택하여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페일오버뿐만 아니라 수동 페일오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노트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나 쉽게 페일오버를 발생시켜서 클러스터 재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쪽이나 서버 쪽에서는 어떤 메인테넌스가 발생할 때에도 저희 플라바 DBF4 MySQL에서는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노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시던트 아니면 emergency maintenance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이미 unstable 상태라서 감지되자마자 바로 노드 교체를 바로 진행하고 만약에 인시던트 아니고 계획적인 플랜 메인테넌스라면은 메인테넌스 계획 일정에 2시간 전에 미리 노드 교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리소스 이슈가 있더라도 MySQL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롤링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에는 롤링 메인테넌스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라바 DBF4 MySQL에서도 롤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S 업그레이드와 MySQL 버전 업그레이드 원하고 싶을 때에는
UI 컨솔에서 쉽고 간단하게 원하시는 버전만 선택하고 업그레이드 요청만 하면 해당 서비스 내에 있는 노트 대상으로 모두 다 동일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순서는 레플리카, 스탠바이, 프라이머리 노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자동 아니면 수동 페일오버도 선택 가능합니다. 서버 스펙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노드 컨피규레이션에서 원하는 서버 타입 그리고 스토리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업그레이드 요청만 하면 전체 노드들 한 번에 모두 다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백업 앤 리커버리입니다. 사용자의 MySQL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백업 앤 리커버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업은 매일매일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과 원하시는 시간에 수동으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삭제할 때에는 최신 마지막 백업을 영원히 보관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 Preserve Backup이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MySQL 데이터를 영원히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라워 오브젝트 스토어를 사용해서 안전한 저장소에서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Security입니다. Security도 매우 중요하니까 저희 플라워 DBA for MySQL에서는 기본적으로 VPC를 사용해서 Virtual Private Network에서 설정되어 있는 ACL 설정 통해서만 MySQL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er ACL에서도 Client Certificate와 ID, 패스워드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MySQL 접속할 때에는 TLS 통해서 암호화된 통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쿼리를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플라워 DBA for MySQL 서비스와 쿼리 러너라는 서비스를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 쿼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리얼타임 모니터링하고 알러팅에 대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자기 MySQL 서비스의 매트릭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UI 컨솔에서도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워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동하고 모니터링 세팅 관련된 설정도 쉽게 조절 가능하고 원하는 이메일이나 슬랙 채널로 알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러팅도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페일오버나 메인테넌스 그리고 라이프타임 관련된 실시간 알림을 슬랙이나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로킹입니다. 로킹도 매우 중요하니까 해당 서비스에서는 어떤 API 액티비티를 진행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플라워 DBA for MySQL에서도 플라워 오퍼레이션 로그 사용하여 사용자한테 API 액티비티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일단 요약하자면은 저희 플라워 DBA for MySQL 서비스는 여러 MySQL 버전 그리고 다양한 서버 타입을 지원하고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운영의 간편함을 모두 갖춘 인터프라이즈급 워크로드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플라워 DBA for MySQL 서비스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제공할 기능들도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사이즈를 직접 선택해서 any 서버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할 예정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에젯뿐만 아니라 멀티 리전도 제공할 예정이고 파일 인크립션, 빈록 백업, point in time recovery, MySQL 슬로우 로크 그리고 DB 어딧 로크까지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플라워 DBA4 MySQL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와 피처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